오늘 아침 한 남자는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차가운 독방.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4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 이미 모든 희망은 끊어졌고 세상은 그를 완전히 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을 뒤바꿀 작은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한 마리 개, 한 마리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마리 개가 완벽하게 조작된 살인 누명을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개는 3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바로 주인의 사형 집행일에 다시 나타난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진실이란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세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몰입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구치소. 차가운 벽, 흐릿한 불빛, 그리고 짙게 깔린 정적. 이성우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 딱딱한 침대, 벽에 걸린 작은 거울 변기 하나. 그 공간은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주름, 거칠어진 피부, 꺼진 눈빛. 3년의 세월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드시겠습니까? 창문 너머로 들려온 교도관 남기철의 목소리. 이성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기철 교도관. 3년 동안 매일 그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몇 안 되는 그가 무죄를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이성우는 한 중견 IT 기업에서 개발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프로젝트 완료 기념 회식이 있는 날이었죠.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 그리고 어느 순간 이성우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박대현 부장.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성우는 즉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수상한 분위기로 얼어붙어 있었고 모든 시선은 이성우를 향했습니다. 이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성우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박 부장과 사적으로 큰 감정이 없었고 오히려 평소 부장에게 질책을 받아도 묵묵히 참고 지냈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술자리 직전 프로젝트 문제로 박 부장과 잠시 언성을 높였던 일이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회식에 함께 있던 동료들은 하나같이 이성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불만 많았잖아요. 그날 유독 술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성우는 의심받기 딱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 그건 그가 도와주려다 박 부장을 살폈던 흔적이었지만 검찰은 그걸 살인 후 흔적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법정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든 재판에서 이성우는 패소했습니다. 사형 선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형 집행일 아침.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제 반려견 누리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교도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은 가족 혹은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개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성우의 마지막 희망은 누리라는 이름의 진돗개에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는 한지원, 이성우의 옛 연인이자 누리를 돌보고 있던 사람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누리를 데리고 교도소로 와주세요. 9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지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누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원은 아파트 곳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리야. 부엌, 화장실, 베란다. 어디에도 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옆 조금 열려있는 현관문을 본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젯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어. 바로 경찰관 오빠 한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누리가 없어졌어. 지훈은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평소 누리가 어디로 산책 갔지? 아파트 뒤 솔밭 공원이야. 둘은 미친 듯이 공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 텅 빈 공원 속에서 누리를 찾아 부르던 순간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야. 지원아, 여기 있어. 벤치 밑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누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터뜨리며 누리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리가 계속 목줄을 긁고 뭔가를 입으로 물어오려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이러지? 지훈이 누리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초소형 USB를 발견했습니다. 공원 벤치 및 누리의 목줄 안에서 발견된 초소형 USB. 지훈은 급히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 파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호텔 로비와 바의 CCTV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밤 11시경 화면 속에는 만취한 장민혁이 박 부장과 거칠게 다투는 장면이 선명히 잡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고 급기야 박 부장을 밀치며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10분 후 장민혁은 헐떡이며 혼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 그로부터 몇 분 뒤 놀란 얼굴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성우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성우는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재벌가 자제 장민혁. 그가 사고를 내고 권력과 돈으로 증거를 덮은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 오빠. 정말 아무 죄가 없었어.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교도소로 가자. USB를 들고 누리를 아는 채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 창밖에는 새벽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누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마치 상황을 아는 듯 얌전히 그녀의 품 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섭게 차를 몰았습니다. 계기판 위로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7시 30분, 8시, 9시. 제발 늦지 말아야 해. 지원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 급히 담당 교도관에게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성우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당장 검찰에 전달해 주세요. 검찰, 교도소장, 법무부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사형 집행 30분 전. 모든 것이 기적처럼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 이성우는 특별 면회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발걸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지원과 누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리가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을 넘어 품에 안긴 따뜻한 체온. 이성우는 누리를 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원이 말했습니다. 성우 오빠, 누리가 가져온 USB 덕분에 지금 사형 집행이 중지됐어. 이성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믿고 싶었던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성우 씨, 사형 집행은 중단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성우는 누리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누리야,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누리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이성우의 뺨을 할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임시 석방된 이성우.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긴급히 재심 절차를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성우는 여전히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원의 집. 3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집 냄새, 누리의 포근한 체온. 이성우는 매일 누리와 산책을 하며 조금씩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꿈에서 차가운 독방과 시계 초침 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곧 끝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02호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극적인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이성우는 재판정 중앙에 섰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찌르는 듯한 느낌.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이성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선언이 이성우의 3년 지옥을 끝내주었습니다. 이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누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원 역시 흐느끼며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온 건 바로 한 마리 진돗개 누리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우는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떳떳한 자유인. 지원과 누리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잔잔한 강물, 따뜻한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누리를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리야, 이제 우리 자유야. 누리는 마치 알아들은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적을 우연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성우는 믿었습니다. 누리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삶은 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정의는 쉽게 짓밟힙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한 존재가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성우는 죽음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법도 제도도 심지어 사람들도 그를 외면했지만 한 마리 개는 끝까지 그를 믿었습니다. 누리. 그 충성심은 세상을 이긴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의 누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